네, PMIG의 강창모 매니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잡한 프로세스의 단순화 방안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을 분할하는 두 번째 방안은 임의상의 프로세스 유형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분리되어야 하는 다중 프로세스 유형들이 존재를 할 때 필터링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속성이 없는 경우에 이 방안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세스에 내재된 행동에 기반을 두고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 베리언트들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이 방안의 적용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대로 완료된 반품 프로세스 주문과 고객이 중간에 마음을 바꾸어서 취소한 반품 프로세스 주문은 구분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채널 속성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의 반품 프로세스 주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속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데이터를 임포트해 봅시다. 우리는 canceled라는 액티비티를 활용을 했을 때 여러분은 두 가지 유형의 반품 프로세스 주문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발견한 프로세스 맵에서 canceled 액티비티를 선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filter this activity를 클릭을 해봅시다. 필터링 모드에서 mandatory를 선택을 한 뒤에 apply 필터를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필터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canceled activity를 포함하는 케이스들을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canceled activity를 가지는 모든 케이스들을 제거하기 원한다면 아까 적용한 필터에서 모드를 forbidden 모드로 선택을 합니다. 이런 필터 설정을 통해 여러분은 canceled activity가 수행되지 않은 케이스들만을 필터링 할 수가 있겠죠. 의미상의 프로세스 유형을 활용하는 프로세스 단순화 방안은 다른 방안보다는 적용에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프로세스의 핵심 이해관계자가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은 대상 프로세스를 빠르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셋을 분해하는 세 번째 방안은 대상 프로세스의 특정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마치 가위를 가지고 프로세스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단계들을 가지는 매우 긴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프로세스 부분들을 분해해서 이들을 별도로 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매 프로세스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 방안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좌측에 불러오기 버튼에서 purchasingexample.fbt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구매 프로세스 맵을 산출을 해봅시다. 구매 프로세스 맵이 나타나면 맵의 하단부에 있는 송장 처리 부분, 즉 send invoice 액티비티부터 pay invoice 액티비티까지를 잘라내어 보겠습니다. 패스를 100%로 늘리면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은 트림 롱기스트 모드의 엔드포인트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필터는 왼쪽에서부터 선택된 시작 액티비티들의 첫 번째 이벤트부터 오른쪽에서 선택된 종료 액티비티들의 마지막 이벤트까지의 모든 이벤트들을 필터링하는 기능입니다. 자, 엔드포인트 필터의 트림 롱기스트 모드에서 우리는 송장 처리 부분을 보고 싶기 때문에 좌측에서 send invoice를, 우측에서 pay invoice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apply 필터를 눌러 필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상 프로세스에서 송장 처리 부분을 떼어냈고 이 부분을 별도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 범주의 네 번째 방안은 대상 프로세스의 시작과 종료 지점들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는 콜센터 example.fbt 파일입니다. 콜센터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합시다. 이 콜센터 프로세스에서 고객은 전화나 전자메일을 통해서 서비스 요청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맵을 도출을 해서 액티비티 슬라이더를 100%에 맞추고 패스 슬라이더를 30%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점선으로 나타나는 시작 지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작 액티비티는 인바운드 콜이고 다른 시작 액티비티는 인바운드 이메일입니다. 그런데 통화 시간의 단축과 같은 콜센터 성과지표는 전화를 통한 서비스 요청에만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전화를 통한 서비스 요청과 전자메일을 통한 서비스 요청은 분리되어 분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인바운드 콜로 시작한 케이스들을 필터링해 보겠습니다. 시작점에서 인바운드 콜로 향하는 점선을 선택을 하시면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Filter for this start activity를 클릭하도록 합시다. 엔드포인트 필터의 설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Copy and Filter를 클릭을 합니다. 카피 네임에 전화로 시작한 케이스라고 입력을 하고 Create 버튼을 눌러 필터 설정이 적용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전자메일로 시작한 케이스를 별도의 데이트셋으로 필터링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디바이드 앤 컨커 범주에 속한 4가지 단순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범주에 속한 2개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범주는 프로세스 맵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것들을 배제하는 방법입니다. 이 범주와 관련된 첫 번째 방안은 거미 액티비티를 찾는 것인데요. 거미 액티비티는 대상 프로세스에서 언제라도 수행될 수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거미 액티비티들은 프로세스의 중심 단계로 나타나지만 사실 이들은 프로세스의 수행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액티비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수행될 수 있는 매뉴얼 보기라는 액티비티가 있다면 이는 거미 액티비티가 될 수 있겠죠. 거미 액티비티는 프로세스의 어느 단계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로 향하는 많은 경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들 때문에 프로세스 맵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는 것인데요. 만약 많은 거미 액티비티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로 슬라이더를 끌어올렸을 때는 프로세스 맵이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트리뷰트 필터에서 거미 이벤트들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을 쉽게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Keep Selected 모드에서 이 필터는 선택되지 않은 이벤트들만을 제거를 하고 모든 케이스들을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실습에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셋에서는 거미 액티비티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에 대해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단순화를 위한 마지막 방안은 데이터에 포함된 다양한 유형의 이벤트들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어떤 액티비티들에 집중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이벤트들이 여러분의 데이터셋에 포함되었다고 해도 이러한 이벤트들이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데이터셋이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일부 액티비티들에 집중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중요한 액티비티를 신중하게 선정했다면 여러분은 디스코에서 거미 액티비티를 제거했을 때와 같이 Keep Selected 모드에서 어트리뷰트 필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 설정 화면에서 유지하고 싶은 이벤트들만을 선택한 후에 필터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까지 설명한 중요한 단계의 액티비티들에 집중하는 것은 비즈니스와 IT의 간격을 메워주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집중은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와 방대한 데이터셋에 대한 분석을 빠르게 시작하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잡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9가지 방안들을 살펴보고 실습해보았습니다. 실무에서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수행할 때 이러한 방안들은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숙지한 후에 실무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화된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것보다 복잡한 프로세스를 분석할 때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MIG 강창모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